병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잔잔하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장하은은 의자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장미정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얇은 숨을 쉬며 딸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하은아, 내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건 너도 알지. 하은은 눈가가 금세 붉어졌지만 애써 울지 않으려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하지 마. 치료 더 해보면.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오랜 결심이 묻어 있었어요. 아니야, 이제는 다른 걱정하지 말고 너 이야기를 하자꾸나. 하은은 미정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은 차갑고 가늘었지만 그 손은 여전히 딸을 지키려는 강한 힘을 품고 있었어요. 미정은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하은에게 건넸습니다. 하은아, 이거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증여서야. 하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언제 이런 걸? 미정은 허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 내 딸이잖니. 내가 살아갈 집 하나쯤은 엄마가 해줘야지. 그 말은 너무 평범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목이 잠겨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거 필요 없어. 나 혼자도 잘 살아.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지금 혼자인가? 시어머니한테 매일 치이고 남편은 내 편도 못 대고 그런 집에서 내가 언제까지 버틸 것 같아. 하은은 엄마의 눈빛에서 놀라움과 아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엄마가 그걸 다 알고 있었어? 미정의 눈에는 슬픔 대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가 모를 것 같니? 너 전화하는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 비가 점점 더 크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은아,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사람들 눈치 보며 살 순 없어. 그래서 이 집은 내 단독으로 했어.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하은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딸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미정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건 유산이 아니라 너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엄마의 선물이야. 하은은 엄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실의 조명은 희미하게 흔들렸고 엄마는 딸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어요. 그날 오후 증여 계약은 조용히 완료되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하은은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 떨림은 기쁨이 아니라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올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하은이 새로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2년 이게 다 뭐야? 하은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 박정숙이 서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하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단독명의 아파트를 받았다니 이게 며느리라는 게 말이 되냐? 하은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알 길은 없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알려져 있는 듯 보였어요. 하은은 침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이건 제 엄마가. 정숙은 말을 끊었습니다. 내 엄마? 내 엄마가 뭔데? 지금 우리 아들 앞으로 집 한 채라도 넘어올 줄 알았더니 내가 다 해먹어? 이 도둑 같은 년아. 행인들이 하나둘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점점 더 큰 목소리로 퍼부었습니다. 내 엄마가 시한부라며? 그래서 동정심 팔아서 집을 빼서? 아주 별짓을 다 하네. 그 말은 하은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엄마의 병을
마지막 시간을 이용했다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입에서 독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은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여긴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정숙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왜? 창피해? 그럼 잘했어야지. 내 엄마 죽기 전에 집이나 뺏으려고 발버둥 쳤겠지. 그 순간 하은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숨도 쉬기 힘들었어요. 정숙은 손을 뻗어 하은의 머리를 밀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휘청이며 바닥에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때 관리사무소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멈추시오. 하은이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엄마 장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병원 가운 위에 코트를 걸친 채 죽음과 싸우는 몸을 이끌고 이곳까지 온 엄마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어요. 정숙은 당황에 휩싸여 물러섰습니다. 저게 왜 여기 있어? 미정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낮고 단단했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라. 지금부터 내가 한 짓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 순간 시모의 얼굴은 완전히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다. 관리사무소 앞 차가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며 공기 속의 긴장감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장미정은 병원 환자 가운 위에 코트를 걸쳐 입은 상태였지만 그 어떤 누구보다 강한 기운을 품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시어머니 박정숙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체면을 지키려는 듯 억지로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여긴 어떻게? 그래도 아픈 사람이 여기까지 기어나왔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가 기어나왔다니. 하지만 미정은 손을 들어 딸을 막았습니다. 하은 말하지 마렴이 사람에게는 내가 말해야 할 게 있으니까. 정숙은 피식 웃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이 난리를 떠는 건지 모르겠네. 집 한 채 증여받았다고 사람을 불러대. 미정은 조용히 다가가더니 정숙의 정면에 정확히 섰습니다. 내가 한 짓 내가 직접 보고 들었어. 역시나였어. 정숙은 눈을 비비듯 깜빡이며 반발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 집은 원래 우리 아들 거나 다름없는 건데 내 딸이 슬쩍 채간 거 아니야? 하은은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미정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미정은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시한부라는 걸 안 순간부터 너는 내 딸을 괴롭힐 준비를 했겠지. 내 욕심 채우려고. 정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미정은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정숙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날 너희 집에 처음 인사 갔을 때 기억나니? 정숙은 순간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다. 그게 왜? 하은은 엄마가 뭘 말하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입에서 나온 말은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너 그때 나한테 그랬지. 며느리 될 사람 집안은 깨끗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내 과거, 내 집안? 죄다 들쑤셨지. 정숙의 입가가 실룩거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시댁 어른이 며느리 집안 살펴보는 게 죄냐? 미정은 미소도 없이 말했다. 그래. 그때는 참았지. 내가 우리 하은 행복하게 사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으니까. 정숙은 여전히 거만하게 팔짱을 끼었고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미정은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우리 딸에게 한 행동은 예의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까지 짓밟은 거야. 정숙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미정의 눈빛이 너무 강해 반박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미정은 핸드백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은과 정숙 모두가 동시에 시선을 그 종이로 향했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미정은 종이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이건 내 시어머니가 우리 하은을 몰래 모욕했던 내용들이야.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야 그게. 미정은 종이를 차분히 흔들었습니다. 이 건물에 설치된 공용 CCTV에 녹화된 장면이야. 하은이 없는 자리에서 내가 우리 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전부 기록되어 있더라. 정숙은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시모가 며느리 지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 미정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더 낮아지고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지도? 그게 며느리 집하는 거지. 근성이라느니, 하은이 애를 못 낳는 건 팔자가 더러워서라느니, 그런 말도 지도니? 하은의 숨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말 시어머니가? 정숙은 얼굴을 가리고 뒤로 물러나는 듯 했지만 빈정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들 다 하는 소리인데 그게 뭐 어때서? 미정은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하은아, 너 그동안 얼마나 당했니?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자 정숙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래, 내가 말 좀 했다. 근데 그게 어때서? 며느리는 시댁말 잘 듣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숙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 내 세상에서는 그렇겠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더 많아.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책임? 미정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내가 오늘 우리 딸한테 난동 부린 장면 전부 녹화됐어.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에게 했던 모욕들 포함해서 지금 바로 법적으로 조치할 거야. 정숙은 뒤로 물러섰다. 잠깐만. 이건 가족끼리의 일이잖아. 미정은 딱 잘라 말했다. 가족? 내가 우리 딸을 가족으로 대해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니? 정숙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다시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죽기 전에 정리하려고 준비해 둔 거야. 내가 우리 딸을 건드릴 때를 대비해서. 하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이런 준비까지 했던 거야? 미정은 딸의 눈물을 천천히 닦아주었다. 하은아, 난 내가 혼자 당하고 사는 게 더 싫었다. 정숙은 손을 떨며 말했다. 다들 너무한다. 이게 다 내 딸이 나한테 불편하게 구니까 그런 거지. 미정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며느리를 괴롭혀 놓고 그걸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구나. 그게 내 인생의 방식이지. 정숙은 말문이 막혔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미정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 딸 인생에 내가 끼어들 일은 없다. 법이든 세상이든 내가 너를 막을 거야. 정숙은 주저앉았다. 그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이제야 자기에게 닥친 일이 얼마나 큰 파도인지 깨달은 표정이었다. 미정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하은아, 이제 집으로 가자. 하은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뒤에 남은 정숙은 사람들이 남긴 차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지옥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장하은과 엄마 미정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무너진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겨울바람이 들이치는 듯한 싸늘한 정적만 가득했어요. 하은은 눈가를 닦으며 겨우 숨을 돌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딸의 손등을 감싸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은아, 이제 슬슬 내 남편에게도 말해야 하지 않겠니? 하은은 움찔했습니다. 남편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도훈은 늘 시어머니 정숙에게 눌려 살았고 갈등이 생기면 언제나 회피했습니다. 하은이 시어머니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저 엄마 성격이 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오늘 일을 이야기해도 정말 내 편을 들어줄까? 하은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단호했습니다. 하은아, 내 편은 내가 만들지 않으면 생기지 않아. 그리고 난 시간이 많지 않아. 하은은 그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엄마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 철컥. 집안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남편 최도훈이 들어섰습니다. 도훈은 회사에서 갓 돌아온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오늘 엄마 봤다며? 왜 연락도 없이? 그의 말은 미정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멈췄습니다. 미정의 날카로운 눈빛과 하은의 붉어진 눈가를 본 도훈의 표정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 어머니가 우리 하은을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고 폭행하다시피 했어. 도훈은 당황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가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오해가 있는 거겠지. 그 말에 하은의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역시나 도훈은 오늘도 그녀 편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다시 조용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해야 아니라 난 그 자리에 직접 있었어. 내가 못 본 자리를 내가 다 봤다고. 도훈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또다시 변명, 또다시 회피. 하은의 눈에서는 허탈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당신은 항상 엄마 편이야? 도훈은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난 그냥 상황을 좀 더 알고. 그러자 미정이 단호하게 도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상황을 알고 싶으면 이걸 보렴. 미정은 핸드폰을 꺼내 방금 관리사무소 앞에서 찍은 영상들을 재생했습니다. 정숙이 욕설을 퍼붓고 팔을 밀치고 사람들 앞에서 하은을 모욕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도훈의 얼굴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영상을 끝까지 본 뒤 손으로 이마를 감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은은 남편의 침묵을 지켜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당신이 그런 엄마를 말릴 수 있을 거라 믿고 살았어. 도훈은 대답 대신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미정이 묵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도훈 씨, 오늘 일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어요. 당신 어머니는 지금 선을 넘은 게 아니라 벼랑에서 뛰어내렸어. 도훈의 얼굴에 긴 장탄식이 흘렀습니다. 나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했을 줄은 몰랐어. 정숙이 하은에게 손찌검한 영상이 재생되는 장면에서 도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미정은 고개를 들고 도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도훈 씨, 우리 하은 오늘 내가 없었으면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하은이 앞으로도 이 집에서 행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사랑합니다. 미정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주는 게 사랑이지. 그 말이 도훈의 가슴에 깊숙이 꽂혔는지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은아, 우리 잠깐 떨어져 지내자. 하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뭐? 도훈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지금은 엄마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너랑 같이 있으면 자꾸 너만 다치잖아. 그 말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회피였습니다. 하은의 가슴이 서서히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도훈 씨, 그건 떠나는 사람의 말이에요. 지킬 마음이 없는 사람의 말.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만이 진실처럼 내려앉았어요. 하은은 조용히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잠깐 떨어져 지내자 당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도훈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하은을 바라보았지만 하은의 눈엔 이미 깊은 상처와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든 몸이었지만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하은아, 너 이제부터 엄마 말 잘 들어. 하은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에서 너를 괴롭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용서하지 마라. 엄마의 말은 마치 유언처럼 깊고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다음 날 아침 가장 무서운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 정숙에게 닥칠 진짜 지옥이 바로 그날부터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집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발이 희미하게 날리고 있었고 장미정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병약한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오늘만큼은 손끝조차 단단한 의지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잠에서 깬 듯 침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엄마 뭐해? 목소리는 피곤함과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돌려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우리 딸. 하은은 소파로 걸어와 엄마의 책상 위에 널린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등기 서류, 녹취록 출력본, 정숙의 행동이 담긴 영상, 캡처, 그리고 변호사 명함까지. 하은은 놀란 눈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미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내 시어머니에게 정식으로 대응할 거야. 하은은 당황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너무 큰일이 될 수도 있어. 시어머니가 난리치면.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써 난리였지 않니? 더는 당할 일이 없어. 그 말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하은은 엄마의 결심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인지 깨닫고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미정은 손에 든 봉투 하나를 딸에게 건넸습니다. 하은아, 이건 증여서가 아니라 증거야. 하은은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있었던 사실보다 훨씬 많고 무거운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시모 정숙이 이웃들에게 해온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갑질 녹취, 며느리 하은을 비난하는 1년 가까운 분량의 메시지 캡처, 심지어 며느리는 집안의 한여라는 SNS 글까지. 하은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걸 다 어떻게 해? 미정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내가 당하는 동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았니? 그 말은 다정하면서도 서늘했습니다. 그때 하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시어머니. 하은은 겁이 난 듯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받지 마렴. 오늘은 우리가 먼저 갈 거야. 하은은 엄마가 말하는 갈 곳을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에서 어떤 결전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시모집 앞, 오전 10시. 하늘은 잿빛이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정숙의 집 앞에 도착하자 정숙은 창문으로 누군가를 확인하곤 인상을 찌푸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갈까 했더니 잘 왔네. 목소리는 여전히 거만했고 태도는 더 뻔뻔해졌습니다. 하은은 움찔했지만 미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 정숙은 비웃듯 팔짱을 꼈습니다. 무슨 얘기? 혹시 다시 빌러 온 거야? 어머니,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 하러? 하은은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미정은 오히려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내가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을 이야기야. 정숙은 눈을 좁히며 경계했습니다. 미정은 준비해온 두꺼운 서류를 정숙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내가 우리 딸에게 한 모든 행동 기록이야. 정숙은 서류를 받아 펼치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영상 녹취록, 욕설 기록, 모욕 장면, 그리고 주민들 대화 캡처까지. 정숙은 손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이런 걸 모아?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모았어. 너 같은 사람에게 딸을 맡겨놓을 게 아니야. 정숙은 얼굴이 빨개져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이거 협박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러자 미정은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협박? 아니지. 이건 예고야. 정숙이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미정은 똑바로 눈을 마주치고 말했다. 오늘 내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 우리 딸에게 한 짓 모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해. 둘째, 이 서류 전부 경찰에 제출한다.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미쳤어?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나는 시한부라 시간도 얼마 없고 눈치 볼 이유도 없어. 그 말은 잔잔하지만 완벽한 파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숙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억울함을 부르짖었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좀 혼낸 게 뭐가 어때서? 미정은 마지막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미정은 핸드폰을 꺼내 또 하나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 정숙은 지인을 만나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우리 며느리 돈도 못 벌고 애도 못 낳고 집은 내가 다 관리하지. 걔 엄마 시한부라며? 그냥 그 집은 다 우리 아들 앞으로 넘어오면 되는 거지, 뭐. 정숙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 영상은 바로 어제 찍힌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숙 씨, 내가 만든 지옥은 이제 내 앞에 돌아온 거야. 정숙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은 공포와 분노, 당황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모습을 보고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눈만 깜빡였어요. 그러나 그 순간 미정은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하은아, 이제 이 사람은 너를 건드릴 힘이 없어. 정숙은 그제야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너희 나를 망하게 할 거야? 그러자 미정은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아니, 망한 건 이미 내 자신이야.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정숙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진짜 몰락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다. 정숙의 비명이 골목에 잔잔하게 퍼졌다가 허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미정은 더 이상 정숙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딸 하은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하은아, 가자.
그 말은 짧았지만 더 이상 이곳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려는 순간 정숙의 집 건물 출입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뛰어나왔습니다. 최도훈이었다. 도훈의 얼굴은 새벽 내내 울었던 듯 푸석했고 양쪽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향해 달려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은아, 나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은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을 변명하거나 두 사람을 비난할까봐 두려웠지만 도훈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지쳐 있었어요. 미정은 조용히 말했다. 하은, 내가 먼저 차에서 기다릴게. 하지만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여기 있어. 너도 들어야 해. 도훈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가 준비해온 말은 길고 복잡한 듯 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문장은 너무나도 단순했어요. 하은아, 미안해. 하은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딸의 손을 꼭 잡아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도훈은 두 손을 비비며 절박하게 말했다. 어제 집에 돌아가 보니까 엄마가. 정숙은 집안에서 컵을 깨고 옷장을 뒤집고 아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죠. 내가 날 버렸어. 저 집이 저것들이 날 망하게 했어. 내 인생을 뺏겼다. 하은은 그 광경이 상상되어 몸이 움찔했습니다. 도훈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어제 밤새 제정신이 아니었어. 근데 그게 다 내가 만든 거더라고. 하은은 고개를 들고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훈은 숨을 들이켰다 내쉬며 고백처럼 말했다. 내가 그동안 하은이 너를 감싸지 못한 건 엄마의 눈을 피할 자신이 없어서였어.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반항하면 집이 난장판이 됐거든. 그래서 난 늘 도망쳤어. 그리고 그 도망이 내 상처가 된 거고. 하은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근데 어제 엄마가 내 앞에서 너를 욕하는 걸 보고, 그리고 내가 울고 있는 영상을 보고, 내가 도망칠 시간이 없더라고. 숨을 수가 없었어. 이젠 내 눈을 마주볼 용기가 너무 늦게 왔어. 미정은 그 말을 들으며 평정을 유지했지만 딸을 향한 시선에서는 미세한 긴장과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도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엄마한테 말했다. 이제부터 나는 하은 편 들 거라고.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깊은 절규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걸려있던 액자를 던지며 이렇게 외쳤다 했죠.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며느리 편 들겠다고. 하은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위해 단 한 번도 나서지 않던 남편이 처음으로 엄마를 버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도훈은 간절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은아, 나 정말 늦은 거 알아. 너한테 상처 준 거 너무 많다는 것도 알아. 그래도 이제라도 너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상처가 그 말 한마디로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도훈의 절박함과 눈빛은 그가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미정이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훈 씨, 당신이 오늘 한 말 저는 고맙게 들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 마음은, 몇 년 동안 혼자 울던 마음은 하루 만에 회복되지 않아요. 도훈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압니다. 미정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은아, 엄마가 말했지. 너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너도 지켜줄 필요 없다고. 도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은은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도훈 씨,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그건 나중에 말할게. 지금은 내 엄마부터 지키고 싶어. 도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말이면 충분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골목을 스쳐 지나가며 세 사람 사이의 공기를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그때 정숙의 집 창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분명 들렸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끝날 것 같아? 아니지. 너희가 끝날 거야. 정숙의 흐릿한 음성이 사납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은은 몸을 떨었고 미정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단단히 말했다. 하은아, 저 사람 이대로는 끝나지 않을 거야. 도훈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또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거야? 미정은 천천히 뒤를 돌아 정숙이 있는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끝내야지.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정숙의 집 창문이 다시 쾅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순간의 침묵 후 바람 속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그 속에 불길한 예고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하은은 팔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미정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은아. 이제는 우리가 준비된 쪽이야. 그러나 미정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판도라 상자를 열 준비를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도훈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엄마가 또 뭔가 할 것 같아. 어젯밤에도. 도훈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 주소를 시댁 친척 단톡방에 퍼뜨렸어. 하은은 소스라치게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썼어. 며느리가 우리 집 재산 뺏어갔다. 내가 당했다. 그리고 이 얘기 좀 퍼뜨려라. 하은은 숨을 제대로 들이쉬지 못하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미정조차 순간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결심이 더 단단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도훈은 미정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장모님, 제가 어떻게든 엄마를 말릴게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려서 될 일이었으면 지금 이 지경이 아니었겠죠. 그녀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시간이 없어. 이 말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생의 시간, 그리고 딸을 지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 그때였습니다. 하은의 휴대전화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메시지 수십 개가 동시에 쏟아지는 소리.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모가 너희 욕하고 다니던데 사실이냐? 너 엄마 시한부라더라. 집은 너가 가져간 거 맞지? 와, 며느리 그렇게 하는 집은 처음 본다. 너한테 당했다는 글 봤어. 단톡방에 퍼진 험담은 이미 사람들의 소문이 되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사람들이. 미정은 딸의 손에서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좋아. 이제 정확하게 반격할 시간이다. 장미정의 비밀 파일.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미정은 조용히 서랍을 열더니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은은 그것을 보고 놀란 듯 말했다. 엄마 그건 뭐야? 미정은 한숨과 함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그냥 당하고만 사는 여자는 아니야. 이건 정숙이라는 사람을 위한 파일이지. 도훈도 처음 보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모님 엄마에 대해 뭘? 미정은 서류철을 펼쳐 차분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정숙의 각종 신고네요. 이웃 주부들과의 갈등 증거, 관리사무소에 남아있는 폭언 민원 기록, 정숙이 과거 신우이에게 했던 금전적 압박 내용, 그리고 남편 생전에 남겨둔 정숙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내역서까지. 하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이런 걸 언제부터? 미정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은아,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너한테 남겨줄 건 집이 아니라 힘이라는 걸 알았어. 도훈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장모님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어?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도훈 씨, 프레임만 바꿔서 보면 당신 어머니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 말은 차갑지만 명확했습니다. 도훈은 자신의 무지와 자기 기만을 깨달은 듯 눈을 감았습니다. 하은은 두 손을 꼭 쥐고 물었습니다. 엄마 이걸로 뭘 할 거야? 미정은 눈빛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딸을 지킬 거야. 그리고 내 인생을 침범하려는 사람은 바로 잡을 거다. 시모 정숙의 마지막 발악. 그 시각 정숙의 집. 정숙은 텅 빈 거실에서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분노와 공포 사이를 오가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형님.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 재산을 싹 가져가려고 그래요. 하지만 형님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정수가, 너 요즘 동네에서 소문 많다며? 며느리 괴롭힌다더라. 우리가 너 편 들 수 있을 것 같아? 뚝. 전화를 받은 친척들 모두 이미 정숙의 난동을 먼발치에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아무도 내 편이 없어?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미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좋아. 너희가 날 망치려 한다면 먼저 내가 너희를 끝낼 거야. 정숙의 눈빛이 광기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경고. 밤이 완전히 내려앉은 시간. 하은은 따뜻한 차를 끓여 엄마에게 들여다 주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차를 마시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이제 곧 큰일이 터질 거야. 하은은 겁먹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정숙은 절대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나도 그래. 미정은 서류철을 손끝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이 다음부터는 정숙 씨가 아니라 내가 움직일 거야. 하은은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그러다 엄마 몸이. 미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니? 이제 두려울 것도 잴 것도 남겨둘 것도 없다는 뜻이야.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그 어느 말보다 무서운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에서 쾅! 쾅! 거세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은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누구야? 미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왔구나. 정숙 씨. 현관문은 마치 누군가 분노를 실어 내려치는 듯 쾅! 쾅! 쾅!
연달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하은은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났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턱 밑까지 뛰어올라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어요. 엄마 무서워 누가. 하은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장미정은 단 한 번도 얼굴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처럼 두드림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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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동시에 문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문 열어. 너희들 다 나와. 정숙이었다. 그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처럼 갈라져 있었고 이성보다 광기가 훨씬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하은아, 뒤로 조금 물러서 있어. 도훈도 급히 달려가 하은을 보호하듯 옆에 섰습니다. 장모님, 제가 나갈게요. 하지만 미정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아니, 도훈 씨. 이건 내가 나서야 할 문제야. 그 한마디는 누구도 겨눌 수 없는 무게를 지닌 말이었습니다. 미정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 너머에 폭풍 같은 분노를 맞설 준비가 된 여자의 표정이었어요. 철컥. 문이 열리며 정숙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으며 입술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문틈이 열리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감히 내가 당한 일을 모른 척하고 있어. 나를 망치려고 작정한 거지. 미정은 그 폭풍 같은 고함을 맞으며도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 여기까지 와서 또 무슨 짓을 하려고요? 그 말에 정숙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손가락을 미정에게 겨누었습니다. 내가 나를 무너뜨렸어. 내 체면, 내 자존심, 다 내 딸 때문에 깨졌어. 하은은 움찔하며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계속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거역해. 내가 며느리를 어떻게 했든 그건 우리 집 일이라고. 너희가 왜 끼어들어. 그 말에 도훈의 얼굴은 완전히 굳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정숙은 그 말에 도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넌 조용히 해. 내가 너한테 실망이야. 며느리 편을 들어.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도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을 깨문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정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숙 씨, 이제 그만해요. 정숙은 미정을 향해 두 팔을 벌려 소리쳤습니다. 내가 뭔데 내 집안일에 이래라 저래라야. 바로 그 순간 미정은 조용히 봉투 한 개를 꺼냈습니다. 정숙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건 어제 보여준 자료보다 훨씬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정숙 씨, 이건 신이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아 할 내용들이에요. 정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엇이? 미정은 봉투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하은과 도훈도 긴장한 눈빛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이 꺼낸 것은 정숙의 과거 불법 대출 기록, 집안 선물이라며 가져갔던 금품 강요 기록, 동네 주민들이 남긴 폭언 진술서, 그리고 정숙이 여러 곳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버티던 채무 증거들이었습니다. 정숙은 봉투 속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힌 듯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이게 뭐야? 왜 내가? 미정은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정숙 씨, 사람을 괴롭히고 살면 그 흔적은 어딘가에 남기 마련이에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조작? 미정은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내일 경찰이 확인해 주겠죠. 정숙은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숨조차 가쁘게 몰아쉬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도훈이 어머니에게 다가와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엄마는 잘못했어. 정은 충격에 휩싸인 듯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너까지 나한테서 돌아서겠다는 거야? 도훈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난 더 이상 엄마를 지킬 수 없어. 정숙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져갔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럴 순 없어. 이게 지옥이야. 그러자 미정이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정숙 씨, 지금 겪는 게 바로 당신이 만든 지옥이에요. 정숙의 울음과 절규가 빈 골목의 메아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숙은 스스로 만든 구덩이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울부짖음이 골목을 울릴 때 장미정은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몰락을 지켜보는 눈빛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난 일을 뒤로 넘기는 듯한 단단함이었습니다. 정숙 씨, 이제 돌아가요. 여기서 더 소리쳐봤자 당신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미정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이미 꺾여버린 가지처럼 담담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나 이렇게 살려고 한 거 아니야. 난 그저 내 아들이, 내 집안이.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변명이에요. 사람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나누는 데 써야지. 누구를 밟는 데 쓰면 결국 그 끝이 지금처럼 비참해지는 거예요. 정숙은 미정을 바라보다가 가슴을 움켜쥐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에는 오만도 분노도 아닌 처음 느껴보는 패배가 숨어 있었죠. 도훈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돌아가자.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았고 아들은 그 시선에서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정숙에게는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다 정숙이 비틀거리며 떠난 뒤 미정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은이 재빠르게 다가와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얼굴이 너무 하얘. 미정은 숨을 조금 고른 뒤 딸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힘든 일 이제 거의 다 끝났어.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한층 피곤해져 있었고 눈밑은 더욱 푸르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몸은 오늘 하루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도훈은 죄책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고.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도훈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우리 하은 편에 선 순간 이 일은 이미 반쯤 끝난 거였어. 도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은은 그 둘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천천히 엄마에게 기대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나 때문에 아프면서도. 그 말에 미정은 천천히 딸의 뺨을 스쳤습니다. 하은아, 부모가 자식 지키는 건 아픈 몸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야. 그 말은 눈물이 저절로 흐르게 만들 만큼 따뜻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그날 저녁 미정의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구급차를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채로 수척해진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침착했습니다.
하은, 엄마, 아무 말하지 마, 제발. 구급차 안에서 하은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숨이 가빠지면서도 딸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너 오늘 정말 잘했어. 하은은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 아무것도 못했어. 엄마가 다 나 대신. 그때 미정이 힘겹게 말했다. 아니야. 넌 이제 엄마 없어도 살 수 있어. 그 말 한마디는 딸에게 던지는 가장 큰 축복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임종의 순간 병실엔 깊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산소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은은 엄마 옆에 앉아 계속해서 손을 잡은 채로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 가지 마. 조금만 더, 조금만. 미정은 딸의 손을 아주 조금, 정말 조금만 움직여 꽉 쥐었습니다. 하은아, 기억해. 목소리는 거의 바람소리처럼 약해져 있었지만 그 말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너한테 준 아파트는 집이 아니라 엄마 마음이야. 그리고 절대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말고 절대 울지 말고. 하은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미정은 눈을 천천히 감으며 마지막 힘으로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은아, 너는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이야. 그 말과 함께 미정의 손이 딸의 손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힘을 잃었습니다. 모니터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비, 하은은 무너져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내 딸 하은아, 사랑한다, 하은아. 엄마의 마지막 미소는 언제나 너에게. 엄마, 고마워.